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이번 시간은 벌써 그 3주차 시간이 되었네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니까 좀 화면상의 글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좀 에러가 있었어요. 어,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리고 계획표상의 그 시간이 이번 시간에는 인명구조원의 자세, 인명구조 일반 상식, 인명구조 응용 상식, 계획표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 계획표상의 응급처치 상식 이 부분과 다음번 시간에 할 부분을 미리 당겨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부분을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 응급처치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해서 실정법상의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 환자를 도와주는 어떤 착한 행동을 하는 그런 행위로서 존재했는데 2008년도에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해서 실정법상의 보호를 받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를 볼까요?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다. 말 그대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응급처치죠. 그래서 뒤에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현장에서 발견한 일반 사람이 신속을 요하게 바로 처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처치를 바로 응급처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목격자가 현장에서 응급 환자를 발견한 최초 발견자, 다시 말하면 그 목격자가 응급처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게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뭐 다 알다시피 의료진이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될 텐데 보통은 적극적으로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다뤘는데요. 무려 당황해서가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면의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감 부족한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18%를 차지하고 있네요. 방법을 아예 모르는 경우는 18% 정도, 방법을 알지만 자신감이 부족해서 잘 못하겠다라는 부분이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황하면 알고 있던 것도 자신 없어지고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응급 처치에 관한 기술, 심폐소생술과 AED 기계 사용법 이것들은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당황한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몸에 숙달돼서 반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매우 많은 연습을 숙달되도록 해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응급 환자를 현장에서 목격하는 경우가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막연한 자신감 부족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심폐소생술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여부에 따라서 생명을 구하거나 잃을 수가 있으며
그 방법에 따라서 완전한 회복을 하거나 영원한 불구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응급처치 방법, 그 안에 세부적인 심폐소생술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한 방법을 숙지해서 정확하게 시술하지 않으면 자칫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완벽하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를 입거나 불구가 될 수가 있다. 내지는 생명을 아예 잃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응급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생존 기회의 시간, 다시 말하면 빨리 처치하기 전에 생존에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동맥이 손상된 대출혈일 경우에는 2분 30초가 지나면 사망하게 됩니다. 심장마비인 경우에는 생존의 기회의 시간이 4분이죠. 그래서 따라서 4분의 기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중독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기네요. 30분 정도. 자, 그래서 최초 발견한 사람이 상태를 확인하고 의식도 확인하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죠. 이 부분은 도움을 청하면서 119에 신고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5분 이내에 도착했다가 42.7%밖에 안 돼요. 10분 이내에 도착했다는 그 프로테이지가 83.2% 차지하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구급차가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10분 정도 남짓 정도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목격하거나 실제로 경험했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10분 정도에 도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물론 이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장소에는 시간이 좀 걸리죠.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는 장소는 오히려 현장과 병원, 구급차가 출동할 수 있는 그 장소와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10분 넘게 그렇게 응급처치를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처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죠. 이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텐데요. 수상인명구조원이 하는 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Even the shortest swim can go very wrong. My husband and I just been for a walk and she said, oh no, I just want to cool down and she just got too wet out. Let it be a lesson. Sometimes it can be too late. Oh mate, these rips are banging. 자, 이렇게 사륜차를 Even 타고 swimming between the 순차를 flags becomes 돌죠. dangerous. With the beach at its busiest, lifeguards decide to launch a 이렇게 second jet 사륜차를 ski. 타고 순차를 돕니다. 걸어서 순차를 도는 경우는 넓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상 오토바이죠? Then, a distressed man runs to the tower. 예,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신고를 하러 오네요. 신고를 하고 있죠? Something is happening 전망대죠, between the 워치타워. flags. 고지 전망대네요, 고지 전망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무전으로 연락을 합니다. 여기에 손짓을 하네요. 응급 환자가 발생했나 보네요. Yeah mate, you're gonna have to get there. 자, Chapo and 제트스키가 Caleb 와서 are 수상 half a 오토바이가 kilometre away 와서 at Southend. 보드에 익수자를 구출을 하네요. 익수자를 이렇게 태웁니다. Middle of the main set. Blue jet ski, get there. Hard to tell yet, man, but I think they got someone on the back of the ski. 익수자를 눕히고 구조 요원이 위에서 붙잡고 옮기죠. 이건 뭘까요?
신속하게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육상에 도착하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살짝 하다가 이송을 하죠. 물이 있는 곳에 계속 환자를 놔두면 다른 처치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신속하게 구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Try and get that, get in. Check your pulses as well. Anybody been called? Anybody been called? Let's get the defib. 아까와 이어지는 영상이에요. 자, 어떻게 들고 이송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어떻게 들고 이송을 하는가, 왜 이렇게 이송을 했을까, 매우 중요합니다. 자, 포켓 마스크에 To restart his heart, lifeguards may need a defibrillator. 그리고 심폐소생술 그 사이에도 계속 하고 있죠. CPR The defib is in the tower, but 무전으로 Dunno can't leave the 전체 control 상황을 post 통신을 unmanned. 합니다. 요 도구를 갖고 출동하는 그 도구는 AD기계죠. 요거는 뭘까요? 물을 빼는 과정이죠. 물을 빼는 과정. Wait. Head tilt, yep. The defib is vital. 요 Dunstan 기계는 has no choice but to enlist a passing 기계죠. backpacker. 신속하게 관망대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신속하게 이걸 가지고 전달을 해주라고 하네요. 전달을 해주라고. 그렇게 그 인명구조 요원이 스스로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해서 갖다 주라든가 단순한 그런 일들은 He's now 시킬 been 수가 있죠. clinically dead for 3 시키는 게 더 minutes. 합리적이겠죠. Someone give Tabba a break. 자, 1차로 교대했어요. 물기를 닦습니다. 물기를 닦고 뭐 할까요? 물기를 닦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심장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죠. 패드를 붙이는 그 사이에도 심장 압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It's now 4 minutes since the man was first discovered. No one knows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종합적인 모든 걸 말해주는 실전 영상을 지금 미리 한번 보고 나중에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물러서라고 비키라고 하죠. Don't touch him. Don't touch him. You'll get electrocuted. Then, at least 5 minutes after the man drowned, 자,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파악을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네, 숨이 돌아왔네요. 호흡이 돌아왔어요. Got a pulse. Got a pulse. Yeah, I know. We're gonna breathe him up. 그 We got him. 예전에는 이 그 구조 호흡을 할 수 있는 도구가 그 원활하게 지급이 되지 않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런 도구를 사용을 하죠. 근데 물론 일반인인 경우에 이런 도구를 들고 항상 소지하고 다니지는 않죠. 지금 이 현장은 수상인명구조원이 근무하고 있는 26.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이런 도구가 있는 거겠죠. Side on 3. 1, 2, 3. See if we can clear his airway. Give him a better. 자, 지금 이 행동이 뭘까요? 회복 자세죠. 회복 자세. He has ingested 회복 자세예요. dangerous amount of water.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에서 계속 물이 빠져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That's good. There's a lot of fluid coming out. That's good. 인공호흡을 계속 시키고 있죠. Lifeguards' work, 심장은 돌아왔습니다. swimmers are now in trouble at South Bondi. 이 사람은 전망대, 고지 전망대, 워치타워에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무전으로 전체를 통제하고 있죠. As Ryan stabilizes, lifeguards check for other injuries. 자, 그 아까 신고하러 왔던 사람이네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좀 묻고 있죠. I think he's coming around.
bud. A bit more oxygen, you'll be okay. He's getting a lot more colour in his face. 진정을 시키고 Only 있습니다. minutes after 의식은 being 좀 brought back to life. 돌아왔나요? You're right, mate. You're 호흡은 돌아왔는데요. It's okay, buddy. You're right. It's okay. I'd like to put him in recovery position if we can. Therapy mask. Yeah. 네, 거동도 약간의 거동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계속 입에서 물론 이제 타액이기도 하고 구토물이기도 한데 Okay, buddy. 폐와 위에서 찬 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급차가 Ryan still 도착했어요. needs urgent medical care. Good job. Close friend Dan is by his side. 현장에까지 구급차가 오는 데까지는 You're right, mate. You're right. 시간이 꽤 소요가 됩니다.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How long till we came to? Probably about maybe 4 sets of CPR. 4 rounds, 5 maybe. But they weren't. 어떻게 된 상황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Caution still 있죠. needs to be taken in case of other injuries. 네, 요게 뭘까요? 네, 요게 바로 스파인 보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요거는 네 칼라죠, 네 칼라. Ryan is still at risk of 네 cardiac 칼라로 arrest, 혹시 모를 secondary 경추 drowning, 손상을 and 보호하기 infection. 위해서 네 칼라를 끼우고 요거는 헤드, 머리 지지대죠. 요런 식으로 해서 구급차에 이송을 합니다. 네. 요렇게 여기까지 영상은 보도록 할 테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그 종합 전체 실제 그 사람을 구조해서 응급처치까지 실시하는 그런 전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잘 숙지를 하시고, 아까 이송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혹시 그거는 잘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할 부분,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 볼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3C라고 하죠. 앞에 C가 C, 체크의 C, call C, care 해서 3C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3C라고 하는 용어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 가지 행동 요령에 맞춰서 행동하면 된다라는 거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 check, call, care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체크 단계를 한번 볼까요? 뭘 체크해야 하는지, 어떤 걸 체크해야 하는 건지. 지금 이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를 전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수상에서만 벌어지는 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은 다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1단계 체크 단계, 뭘 체크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뭡니까? 교통사고 현장이네요. 여러 대가 차가 거의 다 찌그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 있네요. 자, 이 사진은 뭘까요? 공사장의 전기 배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 부분은 홍수가 났네요. 이와 같은 세 개의 사진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현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현장은 안전할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네. 당연히 안전하지 않은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재 위험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현재 급박한 위험은 잠시 휴지 상태, 멈춘 상태인가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인명구조 요원, 수상인명구조 요원뿐만 아니라 인명구조 요원은 어느 정도의 위험은 무릅쓰고서라도, 어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험은 무릅쓰고서라도 그 안에 있는 인명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직업적으로 있는 사람은 그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상인명구조 요원이
해야 하는 그 의무 범위 안에서만 행동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의미와 그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현장에서는 함부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에 뛰어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응급처치, 인명구조 요원의 가장 1대 원칙은 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위험에 뛰어들거나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거겠죠. 물론 이제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 구하고 위험을 좀 무릅써야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체크 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할까요? 자, 현장은 안전한가? 반드시 현장은 안전한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험 요소로부터 확인해서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하고 대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함부로 옮기지 말 것. 환자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되고 위험 물질을 함부로 옮겨서도 안 되고 잘 상황 파악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주변 사람을 정리하는 것도 그 몫이죠. 자, 상태 체크 단계에서는 현장은 안전한가를 체크하고 또 뭘 체크할까요? 그 환자는 어떤 상태인가? 의식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부상을 입었는지, 의식이 있다면 더 이상 급박한 쇼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환자를 안심시킨다거나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원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환자가 여기에 쓰러져 있는지 주변 정황을 살펴보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무슨 약병 같은 거나 정체 모를 병 같은 것이 놓여 있다면 음독 사고라든가 뭐 이런 경우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자전거가 놓여 있고 사람이 쓰러져 있고 외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의 정황을 보고 원인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1단계, 체크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죠. 환자의 수는 몇 명인가?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또는 있는가? 없는가? 나 혼자 이 환자를 응급 상황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제1단계 체크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 제1단계 현장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안전한가? 안전한 것이 파악이 됐으면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조력자 불러 모으는 것도 체크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환자의 수, 몇 명이나 환자가 발생했는가 매우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아까 상태 확인이죠. 환자의 상태.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자, 어깨를 세게 두드리고 목소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이러면 의식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거나 의식이 희미한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크게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몽롱한 가수면 상태에서 누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의식이 없다가도 어느 정도는 들려요. 그래서 목소리는 크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의식을 확인을 합니다. 반면 어깨는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정도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세게 건드리면 어깨 부상이라든가 뭐 쇄골 골절이라든가 이런 그 부상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2차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의식 확인 중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머리나 목에 외상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상 악화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손상 악화 방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쓰러지는 과정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편안하게 쓰러졌다고 볼 수는 없죠. 되게 세게 그냥 쓰러졌을 수도 있는데 쓰러지면서 어디에 머리나 목이 부닥쳤을 수도 있으면 경추 손상이나 이렇게 뇌 손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움직이더라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목에 부목 같은 걸 주변의 도구를 이용해서 지지를 한 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주의사항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 단계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현장을 체크해야 될까요? 그냥 마냥 세워라 내워라 체크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게 되겠죠. 의식이 없고 호흡 없고 심정지 상태인 경우에는 재빠르게 신속하게 현장에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1초 만에 끝나면 더더욱 좋은 거죠. 한 60초 1분 안에 끝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대한 빨리 현장을 체크한 것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최대한 빨리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콜. 이 부분을 하기 전에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쉬고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